남들도 다 똑같아. 내가 특별히 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작은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 법, 나를 혐오하지 않는 법, 또 나를 사랑하는 법, 나를 아끼는 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담자분들이 하게 되면은요, 다 가족 얘기부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딸, 우리 아들. 그러니까 심리상담사가 그랬대요. 당신의 얘기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왜 남의 얘기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가 타인을 전부 떼어놓고 나잖아요. 나라는 게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꿈은 우리의 무의식을 반영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꿈꿀 때 보세요. 진정한 무의식이 나 홀로 오롯이 있잖아요. 여러분 꿈꿀 때 계속 혼자 있어야지요. 꿈에서는 거의 대부분 혼자 있을 때가 없어요. 우리는 남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거는 무척 어려워요. 또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때는요, 내가 굉장히 무능력하다는 걸 의미하지요. 어떤 야구선수가 있어요. 너무 잘난 척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나 4할 타율에 40홈런에 더군다나 투수여서 20승을 매번 거두어요. 오타니보다 낫지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부상으로 선수 생활에 접게 되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지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스스로 그러나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는 결국은 나를 압박하고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저는 세상의 일을 4가지로 나누어요. 첫 번째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내가 잘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 하면 돼요. 두 번째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요. 나 잘 못해요. 세 번째 일이에요. 나 잘해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아요. 네 번째 일이에요. 하고 싶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해요. 쳐다보면 안 되지요. 아르바이트 나가잖아요. 너무너무 일을 척척 잘해요. 사람들한테 일 잘한다고 칭찬받아요. 그런데 저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전문직이 되고 싶어요. 시험 볼 때마다 떨어져요.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거는 내가 잘하는 거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혼자서 계획 짜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영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만 서면 가슴이 두근거려도 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등은 어디서 생기냐? 잘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 별로 나는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 잘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거지요.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에 매달리는 걸 우리는 칭찬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점점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저 최명기 골프도 안 치고요. 야구도 안 하고요. 축구도 안 하고 절대로 공을 다루지 않아요. 공을 다루는 순간 저는 저를 존중하지 못하게 돼요. 전 가급적 운전을 하지 않아요. 운전을 해서 막히는 길에 드는 순간 저는 저의 무능력을 깨닫고 끼어들지도 못하면서 끼어들려고 하면서 온 빵빵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비참해지지요.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요. 아유,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더라도요. 사람들한테 너 진짜 이거 잘한다라고 칭찬받는 쪽에 일과 취미에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조금만 자존감을 높으신 다음에요.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에 또 눈길을 돌리세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말이 씨가 되는 게 아니라요.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이잖아요. 다 똑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죽을 정도로 힘들어. 죽고 싶어. 이런 말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런 말을 저도 부정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런 말을 왜 하지? 했던 때가 있었어요. 살다가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씨발.
제 입에서 X발이 나오는 순간 제가 깨달았지요. 인간은 다 똑같구나. 여러분, 그냥 힘들 때는 부정적인 말을 해도 돼요. 힘들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얘기해도 돼요. 그게 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어. 그렇지만 나는 부정적인 거를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야지 한다 그래서 스스로 용기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X발 해도 되고요. 죽겠어 해도 되고요. 죽을 정도로 힘들어 해도 되고요.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얘기해도 돼요.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 나를 깎아내리고 있는 게 꼭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를 깎아내릴 만한 결점이 있는데 그 결점과 콤플렉스를 드러내지 않고 완벽하게 내가 카바치고 있다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여러분이 선제적으로 약간 유머스럽게 나 왜 맨날 이러지? 난 맨날 이런 실수를 되풀이해. 나 이런 사람인가 봐. 하게 돼서 여러분의 결점을 유머스럽게 미리 드러낼 수 있다. 웃으면서. 그거는요. 그 말이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요. 자학객을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이 훨씬 더 성숙된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가급적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더 미워지고요. 그거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멈추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게 돼야지 우리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4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이론이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자기 인식.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자기 수용. 그런 나를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수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능하게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기 존중. 자기 존중이 되면은 자기 주도가 된다 그랬지요. 저도 이 얘기 엄청 많이 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지금은 나쁘거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수용을 통해서 내가 넓어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넓어지고 강해져야지 자기 수용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게 다가 아니게 되니까. 인간의 마음을 그릇에 비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간장 종지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수용할 수 있는 게 간장 종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간장 종지를 나의 결점으로 가득 채우잖아요. 간장 종지는 완전히 나쁜 것만으로 차게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그냥 국그릇 정도가 됐어요. 국그릇 정도가 되면은 간장 종지에 해당되는 좀 나쁜 게 들어차더라도 남은 게 있으니까 수용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그 나쁜 게 국그릇 안에서 좀 섞여들겠지요. 그럼 또 전체 마음이 좀 불쾌해지겠지요. 어떤 사람이 세수하는 대야만큼 넓어요. 그러면 내 나쁜 점이 있더라도요, 좀 수용이 되겠지요.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바다와 같이 넓어요. 내 못난 점 좀 수용하더라도요, 그게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에 다 퍼지면 희석돼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지요. 결점을 파고들고 단점을 파고들고 수용해야지 한다 그래서 수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내 마음을 좁게 하는 상황이 저절로 풀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땐 비로소 안 보이던 결점이 보이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마음이 성장한다는 거는 노력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성장해야지 하고 좋은 어떤 책을 읽고 심리학 이론을 공부하고 강연을 듣고 명상을 하고 그러면 스스로는 내 마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옆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고데끼면서 살다가 보면은요,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골에 할머니가 있는데요. 그 할머니가 황소를 업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주위 사람이 물어봤대요. 어쩌다가 이 황소를 업고 다니게 되셨어요? 그 할머니가 대답했대요. 처음부터 황소를 업으려고 생각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송아지를 업고 다녔지요. 그런데 매우를 업고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새 커져서 이렇게 커다란 황소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성장은 그런 거예요. 살다가 보면 저절로 되는 거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그냥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점을 저절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조금이라도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재밌고 즐거운 게 늘어나다가 보면 마음이 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즉석에서 엉뚱한 그림을 하나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거와 같아요. 까만 게 여러분의 결정과 나쁜 거예요. 수용하기 힘들죠. 수용하면 이거에만 사로잡혀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거와 같게 되잖아요. 여러분, 까짓거 결정 받아들여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럴 때 이거를 수용하고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요,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즐겁고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지내면서 이만한 여유가 생기게 되잖아요. 까짓거 그냥 있어도 상관없다 생각이 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저절로 수용되는 거예요. 즐겁고 재미있게 하루하루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현재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인간은 다 힘든 상황에서는 다 비슷해진다고 봐요.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 상황에 처하면은 다 저하고 비슷해요. 저한테 보이스피싱 당해서 3천만 원 없어졌다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3천만 원 없어지고 우울증에 걸리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이 바늘에 찔리면요, 아파! 그러면 그러지요. 야, 뭐 그거 갖고 그래? 말은 안 하더라도 그렇게 아파하지 않을 것 같지요. 그래서 바늘 들고요, 손톱 찔러줄게, 손끝에 찔러줄게 하고 쫓아가잖아요. 전부 다 달아나요. 여러분이 현재 고통받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정도일 때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뭐냐? 남들도 다 똑같아. 내가 특별히 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만 나를 미워하고 날 좀 불쌍하게 여겨주자. 날 좀 위로해주고 날 좀 놔주자. 조금 나를 갖다 편하게 대해주고요. 나를 조금 용서해주다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누구한테는 그 일이 처음 자동차를 사는 날이 되는 거고요. 누구한테는 그 일이 휴대폰을 내가 원하는 거로 바꾸게 되는 날이 되는 거고요. 누구한테는 그 일이 썸 타는 사람이 생기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 나라도 내 마음을 사랑해줘서 내 마음이라도 가진 게 돼야지 노력하지 말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오히려 그냥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잠시라도 낄낄대고 그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러다가 보면은 뭐 즉석복권이 작은 금액이라도 당첨이 되건, 우연히 친구가 야 여기 자리 났는데 한번 일해보지 않겠니? 라고 했건, 어려운 부모님이 나를 신경 안 쓴다고 생각했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한 10만 원 용돈 보내주시면서 이거밖에 못 보내서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눈물 흘리게 되건 또 그런 일이 또 있게 됩니다. 우리 최명기의 마음 편한 TV 구독자님들, 또 내용을 잘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작은 행운이 오늘 여러분께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행운은 손에 집어든 과자나 빵이 생각보다 맛있네? 하면서 드는 작은 기쁨일 수도 있고, 회사 들어가게 되면은 엉뚱한 일들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동료 누가 야, 그 일은 내가 다 해놨어. 내 한시름을 덜어주는 거가 될 수도 있겠지요. 너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너무 내가 미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대신요, 그냥 오늘
아주 작은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버텨 봅시다.